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미 산동읍 확장단지 내 원당 중학교 신설 사업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성주 선남면과 대구 다사읍을 연결하는 국도 30호선의 상습 정체 구간이 오는 2025년까지 6차로로 넓어질 예정입니다. 요소수 대란으로 소방 차량의 운행 차질이 우려되자 지역에서도 이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요소수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구미 산동읍 확장단지 내 원당중학교 신설 사업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당중학교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본격적인 신축 공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중학교 신설 결정으로 우려됐던 과밀 학급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 산동읍 원당리 일대 구미 원당중학교 신축이 예정된 부지입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구미 원당중학교 신축을 위한 중앙투자 심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학교 신축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약 433억 원. 구미교육지원청은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원당초등학교 옆 부지에 37학급 규모의 원당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설을 통해 구미 인덕중학교 등 인근 4개 중학교의 수용시설 부족과 과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부터 학교 신설에 최소 4년이 소요되는 만큼 2026년 3월 개교를 잠정 목표로 세부 설립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학교 신설 소식에 학부모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오는 2023년 연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상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개교 시기가 앞당겨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설 학교를 짓는 데는 정책이 바뀌어서 4년이라고 그랬는데 최대한 감리 현상을 없애고 인덕 중학교에 모듈러 교실이라는 게 안 세워지도록 한 해라도 더 빨리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교육지원청에다가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도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재원이 확보할 때는 2026년 3월에 개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3년 12월에 산동에 한 1,555세대 입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학교 신축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와 함께 중학교 신설까지 예정된 구미 확장단지. 구미 5개 지역에 과밀학급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원당중학교 신축으로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성주군과 대구시를 연결하는 국도 30호선은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현재 4차로인 이 구간이 오는 2025년까지 6차로로 넓어질 예정입니다. 전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군과 대구시를 잇는 국도 30호선의 한 구간입니다. 퇴근 시간 성주에서 대구로 가는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2019년 기준 이 구간의 하루 교통량은 약 4만여 대, 이미 적정 교통량의 한계치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주변 공장 지역으로 인해 화물차 통행 비율이 높아 안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성주군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구간을 6차로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가사 지역의 집중 개발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상습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주군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산업단지 간 통행 시간이 줄어들고 성주 선남 신도시와 3차 산단 조성 등 개발 사업도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 상습 정체를 해소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성주 대구 간 접근성 향상과 물류 비용 감소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비 1,395억 원을 들여 성주군 선남면에서 대구시 다사읍까지 9.5km를 확장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25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요소수 대란으로 소방 차량의 운행 차질이 우려되자 이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요소수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천에서도 익명의 기부자가 소방서를 찾아 요소수 5통을 두고 홀연히 사라졌는데요. 소방당국은 신속한 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최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에 소방과 같은 공공영역에서도 요소수 수급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소방차 가운데 80%, 구급 차량은 90%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요소수 대란에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 차량이 멈추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영역에 대한 요소수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천에서도 얼마 전 익명의 기부자가 소방서 앞에 10리터짜리 요소수 5통을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자체 소방 차량이 출동하지 못할 것을 걱정해 기부 행렬에 동참한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신 김천 시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김천 소방서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칠곡에서도 지난 8일 익명의 주민이 소방서에 요소수 3통을 가져다 놨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 얼굴 없는 기부천사들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9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4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미 8명, 칠곡 5명, 고령 4명 등 모두 1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고령에서는 요양원 관련 접촉자 4명이 격리 중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구미와 김천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감염되는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하더라도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수능은 예정대로 오는 18일에 실시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비상계획 조치를 발동하더라도 수능 시험은 예정대로 치를 예정이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위기 상황이 오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비율, 의료 시스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의용소방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다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더라도 형사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개정안은 그 피해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했다면 형사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업무에 제약 없이 활동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구미소방서가 긴급 상해 사고로 인한 보호자의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9 아이 행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소방서는 보육 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를 119와 연계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돌봄 서비스는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119 또는 구미소방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은 만 3개월부터 12세 아동입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24시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새마을 테마공원 전시관 부속동 1층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주와 구미, 포항, 경남 창원 등 전국 9개 지자체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정을 정부의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서울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9개 도시는 공동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광고물을 올 연말까지 서울 남부터미널에 게시하는 등 공감대 확산에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내년에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합니다. 이를 위해 도경과 도내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담 전담반을 꾸려
각종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한 별도의 전담팀도 꾸려 SNS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 약속을 지킨 한 초등학생의 선행이 화제입니다. 지난 5월 칠곡군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육지승 군은 게임기를 사려고 3년간 모은 용돈 50만 원으로 홀몸 어르신에게 달걀을 기부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칠곡군청 이경국 주무관은 육지승 군이 사려고 한 게임기를 선물해줬고 지승 군은 다시 용돈을 모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승 군은 이후 6개월 동안 용돈 40만 원을 모았고 지난 9일 이 돈으로 구입한 달걀을 이경국 주무관 이름으로 지역 장애인 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칠곡군이 교육부가 주최한 제1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에서 평생학습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칠곡군은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해온 칠곡군은 최근 성인 문해교육을 통해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의 글씨체로 칠곡 할매글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상주시는 지역으로 전입한 귀농 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상주시로 귀농 또는 귀촌한 4,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 여부와 영농 규모, 주 재배 장목 등을 파악합니다. 상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 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인구 유입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주시는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성주봉 한방사우나 찜질방 운영을 재개합니다. 찜질방은 24시간 운영하며 인원수 제한은 별도로 없으나 출입 시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HCN 세로넷 방송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